아버지가 몰래 휴지통을 뒤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서 아픈 다리를 참고 계십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한숨만 쉬시는 부모님.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가 너무 미안해서 굶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 사시던 74세 김모 할아버지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말도 못했다고. 결국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시게 되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모 할머니는 당뇨약 값이 없어서 3개월째 치료를 중단하셨습니다. 혈당이 300을 넘어가도 참고 계세요. 딸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칠까 봐서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300만 어르신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이런 걱정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한테 말하면 스트레스만 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33만 4,810원을 드리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의료비는 연간 8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수백만 원을 내고 계시고요. 월 8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놓치고 계십니다. 임대료 지원으로 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난방비도 연간 24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통신비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월 100만 원 이상 도움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해온 사회복지사 김민정입니다.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렸고 이분들이 연간 평균 4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월 150만 원 이상 받게 되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9.7%가 상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OECD 평균 14.2%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예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신 분들은 월 평균 67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계십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만 제대로 받아도 노인 빈곤율이 15%나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월 15만 원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시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기초연금 33만 원, 노인 일자리 27만 원, 주거급여 1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셨어요. 총 월 87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6개월 후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이제 손자 옷도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8세 이철수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월 병원비만 40만 원씩 나가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그런데 의료급여를 신청하신 후 월 병원비가 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32만 원이나 절약된 거죠. 이제 이분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가족들한테도 당당해지셨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안 보셔도 되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5세 최영희 할머니 사례예요.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 하방에서 지내셨어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두꺼운 옷만 입고 지내시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 생각도 못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린 후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기초연금 33만 원, 주거급여 25만 원, 에너지 바우처 2만 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일하시며 15만 원까지 받게 되셨어요. 총 월 75만 원이에요. 이제 이분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도 가시고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교회 헌금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되찾으신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기가 얼마나 미안하십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눈치도 보이고 집세 못 낼까봐 전전긍긍하고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참고 있고 특히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에 잠 못 이루시죠. 여름에는 전기료 때문에 선풍기도 아껴 쓰시고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가격표 보며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이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건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숨기시는 거예요. 당뇨약 끊고 혈압약 거르고 정기검진도 안 받으시고 나중에 더 큰 병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든 걸 아니까 더 말씀 못 하시죠. 손자 교육비에 집값에 물가에 그런 걸 보니까 차마 도움 요청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신청하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매달 33만 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 월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는 34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재산도 단독가구 기준 2억 8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전세금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주용 재산은 69% 공제를 해주거든요. 1억 집이 있어도 실제로는 3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되고요. 그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일종 의료급여로 입원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요. 외래는 1,000원, 2,000원 정도만 내시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이면 2종 의료급여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돼서 연간 8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이 매월 40만 원씩 내시다가 의료급여 받으신 후 월 8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가 정말 많아요. 연간 384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1종, 40% 이하면 2종이에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1종은 월 62만 원 이하, 2종은 83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80%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신청해 보니까 다 받으셨거든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신청해 보는 것만으로도 월 33만 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찾기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을 9개월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루 3시간, 주 3일 정도만 일하시면 되고요. 학교급식 도우미, 공원관리, 도서관 업무, 어린이집 안전지킴이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벌 수 있고요. 실버 카페 운영, 택배 업무, 아파트 청소, 시설관리 등이 있어요. 능력 있으신 분은 월 1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력 파견형은 일반 회사에 파견 나가는 건데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경비, 청소, 조리보조, 사무보조 등의 일이 있고요. 신청은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회,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되고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건강하시기만 하면 학력이나 경력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더 선호해요. 실제로 67세 김갑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택배일로 월 75만 원씩 벌고 계세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꼼꼼하고 책임감 있다고 인정받으셔서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건강도 좋아지고 용돈도 생기고 일석이조라고 하세요. 세 번째는 생활비 전략입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월 교통비만 10만 원은 절약되죠. 버스도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거나 할인해줘요. 문화시설도 50%에서 8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노인 할인 혜택이 있어요. 통신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알뜰폰 요금제로 월 1만 원대로 쓰실 수 있어요. 기존에 5만 원 내셨다면 월 4만 원 전략이에요. 연간 48만 원 전략되는 거죠. KT, SK, LG 모든 통신사에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통화는 무제한이고 데이터도 3GB 정도 주거든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난방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연간 24만 원을 지원받으세요. 월 2만 원씩 전기료나 가스료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70세 할머니 한 분은 겨울 난방비가 월 15만 원씩 나오시다가 에너지 바우처 받으신 후 월 13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보일러 효율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려서 지금은 월 10만 원대로 줄어들었고요. 주거급여도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이에요. 임대료 지원인데 지역에 따라 월 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서울은 최대 25만 원, 경기도는 20만 원, 그 외 지역은 15만 원 정도예요. 자가주택이어도 수선 유지급여로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도배, 싱크대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다양한 공사가 가능해요. 보시죠. 이것만 해도 월 20만 원은 절약되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 개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시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손자 돌봄, 가사 도움, 반찬 만들어주기 등 여러분의 기여를 인정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실제로 육아 도우미 시간당 비용이 만 원이에요. 하루 3시간씩만 도와드려도 월 90만 원 가치의 도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자녀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용돈보다는 목적성 있는 지원을 요청하세요. 병원비, 약값, 겨울 난방비 등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상속이나 보험 얘기도 솔직하게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받은 정부 지원 혜택들을 자녀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초연금 받고 있다, 의료비 지원받고 있다고 하시면 자녀들도 안심하거든요.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게 돼요. 78세 할아버지 한 분은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빠도 이제 정부 지원 받아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손자 교육에만 집중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자식들한테 해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도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평생 고생하며 자식 키우신 부모님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자식 학비 벌으시고 아프신 것도 참으시면서 병원비 아끼시고 그렇게 희생하며 사셨잖아요. 이제 편히 쉬셔야 할 나이에 경제적 걱정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자식들 눈치 보며 움츠러 드시는 모습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밤에 잠 못 이루시며 걱정하시는 모습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집세 못 낼까봐, 전기 끊길까봐, 아파도 병원 못 갈까봐. 이런 걱정들이 하나씩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병이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아시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평생 세금 내시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당연한 혜택이에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완주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신청서 양식과 담당 기관, 전화번호를 정리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어려우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어려운 부분도 하나하나 도와드리고 어느 기관에 먼저 가셔야 하는지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1주차에는 기초연금과 의료급여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되고요.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시면 나머지는 직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2주차에는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 전화해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건강하시면 대부분 할 수 있을 거예요. 3주차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료 정말 많이 절약될 거예요. 4주차에는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받게 된 혜택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워보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하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